플랑크 법칙 유도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드브로이의 모멘텀 오브 포톤. 이거는 물질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 두 가지에서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광양자설은 포톤의 에너지는 요렇게 된다. 요게 빛은 전자기 파니까 파의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를 보통은 누로 쓰고요. 자, 요거 헤르츠죠. 1초당 파가 얼마 떨리냐? 그랬을 때 여기에 플랑크 컨스턴트를 곱한 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Hz는 H, 2Hz는 이 H의 양자화된 에너지를 포톤이 갖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 중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광양자설이고, 두 번째, 이제 드브로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07년인데요. 이때쯤에 드브로이가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움직이면, 속도를 갖고 움직이면 파동 형태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보통 P로 하고 질량을 갖고 있는 녀석이 특정 속도 V를 갖고 움직이게 되면 이게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 파동의 파장, 그러니까 파동의 성격, 웨이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파장 람다는 플랑크 컨스턴트 오버 모멘텀이란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MC 스퀘어가 되는 거죠.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해서 요거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모멘텀은 방금 쓴 것처럼 h 오버 누, 플랑크 컨스턴트 오버 누가 되고, 1 오버 누가 아니라 h 오버 람다 파장이 되는 거고, 요거를 파수라고 해서 웨이브 넘버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사실 요 웨이브 넘버를 도입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다 깊게 공부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요런 개념이 있다라고까지만 그냥 봅시다. 그렇고, 이게 결국은 사실 그렇다는 얘기는 드브로이의 이 물질파가 나중에 이제 웨이브 펑션으로 연결이 되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누 오버 c, 빛의 속도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세 번째 뭐를 소환해야 되냐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모멘텀 이거를 동시에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포지션의 불확정성이고요. 요거는 모멘텀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공간 하에서 우리는 빛의 위치와 모멘텀 혹은 모멘텀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결국 파장에 대한 정보이죠. 파장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떤 공간 하에서 빛의 위치와 모멘텀을 동시에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거를 X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3차원 공간 하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3차원 공간 안에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포톤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가령 흑체 블랙바디 캐비티라고 부릅시다. 어떤 공간 부피 V를 갖고 있는 어떤 공간 내에서 포톤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캐비티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불확정성을 3디멘셔널하게 확장 가능하죠. 그렇게 됐을 때 모멘텀 먼저 써볼게요. 모멘텀 X방향의 모멘텀, Y방향의 모멘텀, Z방향의 모멘텀,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결국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축으로의 길이, Y축으로의 길이, Z축으로의 길이는 요런 상관관계를 갖는다. H 3승 해줘야 되죠. 3번 곱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부피의 요런 관계로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써보면 부피 V를 우변으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멘텀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으니까 앞서 봤던 캐비티를 모멘텀 스페이스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px, py, pz 한 다음에 캐비티가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포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포톤, 즉 요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톤을 발견할 프로버빌리티가 되는 거죠. 요 델타 px, 델타 py, 델타 pz가 써보면
이게 대략 플랑크 컨스턴트 오버 부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특정 캐비티에서 요 모멘텀을 가질 probability, 이게 사실 probability랑 이 probability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사실 마이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내믹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재는 이런 게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장해야 될 게 얘를 우리가 실제 모멘텀 스페이스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모멘텀 공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P의 3승을 해주게 되면 모멘텀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스페리컬 캐비티에서 특정 스테이트 델타 px, 델타 py, 델타 pz의 상태를 갖는 포톤의 어떤 수, 그렇게 되면 그 포톤의 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전체 모멘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요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 델타 px, 델타 py, 델타 pz의 모멘텀을 갖는 포톤은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h 3승이죠. H3승 오버 V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 모든 어떤 모멘텀 스페이스 안에서 특정 우리가 관심 있는 델타 PZ, PX, P, 델타 PY, 델타 PZ의 모멘텀을 갖는 포톤의 수가 되는 거니까 number of states of photo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포톤이라서 앞에 G, 디제너러시 팩터라고 부르는데요. 팩터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넘버 이렇게 됩니다. 디제너러시 용어가 좀 어렵죠. 디제너러시는 같은 에너지 다른 스테이트이고, 포톤의 경우에는 2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빛은 파동인데 파동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K라고 표현을 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면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가죠. 그리고 둘은 수직이죠. 이때 요거를 빛의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퍼스펙티브하게 본 건데, 요 방향에서 사이드로 보게 되면 요 평광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랑 수직인 방향에 또 다른 평광이 있으면 요거와 요거의 벡터 합으로 빛의 평광을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는 녀석은 요거와 요거의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제너러시 팩터가 2가 되게 되고, 따라서 n,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number of states of photon within cavity, 특정 모멘텀 캐비티, 스페리컬 캐비티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포톤의 개수는 P 3승에 나눠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가로 안에 들어가서 요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전체 스피리컬 캐비티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톤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랜덤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선이 있고 얼스가 있으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라디에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큰 구에서 특정 방향으로만 라디에이션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기하학적인 요소를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솔리드 앵글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2차원. 요거의 3D 버전이 9죠. 방금 우리가 라디안 정의한 거의 3차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면 특정 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있고 면적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때 솔리드 앵글인 오메가, 얘는 A 오버 R 스퀘어, 이게 항상 컨스턴트이면 이거는 완벽한 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라디안이 아니라 스테라디안이라는 특별한 정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타 라디안은 2파이이고 스테라디안은 4파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각도로 원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라디에이션 돼서 나가겠죠. 요 면적에서 나가는 포톤의 특정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톤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특정 솔리드 앵글에서 포톤이 나가는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앞서서 n은 우리가 3분의 8 p3승에 이렇게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모멘텀 스페이스 그 특정 부피에서의 포톤의 개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앵글 여기서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 솔리드 앵글에서 보니까 분모의 포파이를 나눠줘야 되고요. 얘는 정리를 해보면 C3승에 누 3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프리퀀시 구간에서 포톤의 수를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파장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파장대별로 복사하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스펙트럼인데, 포톤이 주어진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즉 요거와 요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포톤이 얼마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포톤의 밀도가 알고 싶어지는 거죠. 이 프리퀀시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를 방금 구한 요 수를 가지고 누로 디퍼런셜을 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리퀀시 구간을 정해서 스펙트럼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주어진 프리퀀시 구간 안에서 템퍼레처에 따라서 어떻게 라디에이션이 달라지는지를 또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T죠. 온도. 그러니까 얘는 포톤의 덴시티랑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거는 방금 구했고요. 프리퀀시에 따른 포톤의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누. 그럼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프리퀀시 구간에서 구해지는 거고, 여기에서 뭐를 넣어야 되냐면 하나의 텀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온도에 따른 온도가 주어졌을 때 포톤이 발견될 확률, 이거는 보즈 아인슈타인 관계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통계 물리를 배워야 돼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나믹스를 배워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우리 4학년 때 배웁니다. 지금 요거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H 누 오버 KBT 하면 이걸 볼츠만 팩터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근데 포톤은 케미컬 포텐셜이 없어서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T는 C3승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power of radiance as a function of frequency at a given temperature,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 플랑크 법칙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식을 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per unit solid angle of radiance in cavity라고 하게 되면 3천 공간에서의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단위 면적당 라디에이티브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C를 한번 곱해줘야 되니까 플럭스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 2승이 되고, 얘기했던 요 플랑크 법칙, 플랑크 컨스턴트가 주어지고 볼츠만 컨스턴트가 주어졌을 때, 플랑크 컨스턴트, 볼츠만 컨스턴트 주어졌을 때 라디에이션 하는 스펙트럼은 프리퀀시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지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바뀐다. 요런 플랑크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